충격적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얼굴,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출신의 철통안보 전문가라는 그 이미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원내대표 당선 6개월 만에 터져나온 폭탄급 의혹들, 고급 호텔 로얄 스위트 무료 숙박, 아들 뒷배 대학 편입, 그리고 보좌진을 향한 충격적인 갑질과 도복까지 개혁을 외치던 그 입으로 과연 무슨 짓을 해온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김병기,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 대한항공 VIP 무료 숙박 스캔들입니다. 2024년 11월 제주 서귀포 칼호텔 1박에 무려 72만원짜리 로얄 스위트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곳에서 2박 3일을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총 비용 165만원.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특별 초대권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을 심의하는 정무위, 항공사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위, 바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대한항공으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금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던 걸까요? 더 가관인 건 그의 해명입니다. 처음엔 보좌직원이 받은 거고 나는 몰랐다. 국회의원이 로얄 스위트룸에서 2박을 하고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른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참여연대는 어불성설이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결국 다음 날 김 원내대표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송구하다. 돈 돌려주겠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합니다. 실제 가격은 30만원대라며 액수를 깎아내리려 든 겁니다. 사과하면서도 변명하기 바쁜 꼴이 가관입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 손자, 부인까지도 대한항공 여객기를 탈 때마다 공항, VIP 의전 서비스를 받았다는 폭로가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대한항공의 특혜를 누린 셈이죠. 김 원내대표는 강력 부인했지만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대표가 할 짓입니까? 두 번째 폭탄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아들 뒷배 대학 편입 커넥션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식의 학벌을 만들어준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사건입니다. 2021년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숭실대학교를 방문합니다. 만난 사람은 총장과 입학처장.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편입학 요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7년째 해외에서 대학도 못 졸업한 자신의 차남을 위해서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서 대학 총장과 입학처장을 만나 편입 방법을 캐묻는 이 황당한 상황. 이게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측근인 이지혜 동작구 의원까지 동원해 숭실대에 보냅니다. 편입 절차를 알아보라고요. 의원실 보좌관도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해 숭실대 편입 방법을 알아봤다고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 양반 자제 과거시험 준비입니까? 21세기 국회의원이 공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들 대학 보내기에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2년 김 원내대표의 차남은 갑자기 어느 교통신호 전문기업 A사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직원 자격으로 숭실대 계약학과 과정을 통해 편입에 성공하죠. 계약학과는 10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편입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왜 A사는 7년 동안 대학도 못 졸업한 사람을 채용했을까요? 왜 하필 그 시점에? 그것도 일자리와 편입 기회, 등록금까지 제공하면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방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A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도로 시스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바로 국토교통위원회의 핵심 피감기관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들이 A사에 취업, 아빠가 국토위로 이동, 아들이 대학 편입 성공.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요? 이건 거래입니다. 노골적인 권력형 거래입니다. 내 아들 학위 만들어주면 내가 국토위에서 좋게 봐주겠다는 묵시적 합의 아니고 뭡니까? 안보 전문가, 국정원 출신, 웃기지 마십시오. 이건 전형적인 구시대 정치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 폭탄. 이건 진짜 충격의 연속입니다.
보좌진 집단 해고와 보복의 늪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격을 시도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당내 의원단체 텔레그램방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송구하다고요. 하지만 단 하루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12월 25일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폭탄 선언을 던집니다. 6명의 보좌 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맞돌이라는 비밀 대화방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그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이들을 매장하려 듭니다.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놈들이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서 성희롱하고 나와 내 가족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난도질했다. 그러면서 12월 9일 이들 6명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힙니다. 이유는 텔레그램 대화방 여의도 맞돌이를 봤다. 각자의 길을 가자. 이게 해고 통보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들은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악의적 제보자다. 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다. 와우. 완벽한 가해자의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입니다. 자신의 비리는 쏙 빼고 폭로한 사람들의 인격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직권 면직당한 보좌진들이 즉각 폭탄 반박을 날립니다. 그들의 주장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 직원의 텔레그램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기 폰에 설치해서 대화 내용을 훔쳐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대범죄입니다. 국회의원 부인이 직원의 개인 메신저를 불법 해킹한 겁니다. 보좌진들은 계속합니다. 김병기의 주장 자체가 허위다. 대화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계속된 협박과 직권 남용, 그리고 범죄와 가해 속에서도 진실을 밝힐 것이다.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의 부인이 보좌 직원의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엿보고 그걸 빌미로 6명을 일괄 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들을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입막음하려 한다는 거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이건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독재자의 행태 그 자체입니다. 참여연대는 일침을 날립니다.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고소로 입막음하려 하지 말라. 딱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감쌌죠. 우리 원내대표인데 뭐. 하지만 의혹이 폭탄처럼 연쇄 폭발하자 이제는 당 안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칼을 빼든 겁니다. 더 자숙해야 한다.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되고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돈 돌려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까?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탄핵을 추진하며 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죠. 그런데 자기네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 자녀 특혜, 보좌진 갑질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이중잣대입니다. 남의 비리는 목청 높여 규탄하면서 자기 식구 비리는 눈 감아주는 겁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조용술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냅니다. 여당 실세의 금품 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시민사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병기 원내대표뿐 아니라 그가 밝힌 다른 의원실들까지 전부 조사하라. 국회 교통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혀라. 맞습니다. 김병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의원실들도 받았다는 그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회 전체의 부패 카르텔입니다. 과연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덮고 넘어가려 합니까? 자, 지금까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충격의 스캔들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대한항공 165만 원짜리 VIP 호텔 무료 숙박, 아들 뒷배 대학 편입을 위한 권력 총동원, 보좌진 불법 감청과 집단해고 보복.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김병기, 당신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과는 진심이 아닙니다. 변명과 물타기와 책임 회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보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악의적 제보자라고 매도했죠. 하지만 진짜 악의적인 건 누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가족 특혜를 챙기고
양심적 폭로를 한 보좌진들을 탄압한 당신 아닙니까? 더 심각한 건 이게 김병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의원실들도 받았다는 당신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의 실체입니다. 개혁을 외치고 정의를 말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추악한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김병기가 과연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또다시 권력으로 덮고 넘어가는지를. 만약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그건 민주당 전체가 부패의 공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만약 그럴 의지가 없다면 당장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김병기 게이트, 그 추악한 진실이었습니다.